저는 계획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계획표를 못 짜서 공부를 못 해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계획표를 너무 안 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큰 계획, 우선 구체적으로 큰 게 한 달 계획, 아주 구체적으로 큰 계획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게끔 내 행동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과외 학생 하나하나가 되게 쉬운 과외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우선 능력이 부족해서 되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과외가 많이 있었는데 목표가 뚜렷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닥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표가 명확해서 제가 그래서 5월 달에 얼마 벌겠다, 6월 달에 얼마 벌겠다 이 목표 금액을 정확하게 하니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22년에 사업을 한 10년 정도 사업체를 하다가 빚이 좀 많이 있어서 되게 힘들어져서 2023년 1월 정도부터는 모든 사업이 다 이제 망하고 저도 10억 정도의 빚이 생겼어요. 전 직업을 잃고 그리고 나서 2023년부터 백수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좀 해볼까 하고 찾는 그 2023년 중에 지금은 파티룸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제가 무슨 일이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과외를 이제 예전에 사업하기 전에 10년 정도 학원 강사를 좀 했었거든요. 그 학원 강사를 하면서 배웠던 그 애들 가르쳤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과외와 그다음에 파티룸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학 흥미 유발자입니다. 저는 이제 2022년에 처음에 이제 거기서 저 이것도 간직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라고 전 이런 거 되게 설명서를 되게 열심히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처음에 열심히 잘 했어요. 2022년 하고 23년 전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지금 어차피 너무 힘든데 내가 마지막에 의지할게 우리 가족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편한테 창피하지 않고 아이한테 창피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창피하지 않게 잘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저는 이게 아직까지 너무 뭉클하네요. 그래서 2022년에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런 거 2022년에는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는데 2023년에 이제 다이어리 사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와, 5가지로. 네, 5가지로 했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한 거는 지금 별표를 친 거예요. 네. 제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거 지켜졌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막 동그라미 치고 됐네 이건 됐어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독서랑 그 다음에 사업을 내가 3개를 시작해야지 했는데 여기서 우선은 파티룸을 내가 시작을 했던 거, 그 다음에 추가 소득 나 1,000만 원 좀 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된 거. 그래서 이 사실 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적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중에서 몇 개가 달성이 된 게 저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나다 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 2월 달 거 쓸 때 다시 1월 달 거 보면은 몇 개가 당연히 안 지켜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시 앞으로 오면 그래도 시간이 나중에 라고 1월 3일 날 첫 과외를 했네. 20만 원이네. 20만 원. 와, 그러면은 23년 1월부터 쓰셨는데 며칠 만에 구하신 거예요? 23년 1월 8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순고로만 과외를 구했거든요. 근데 12월 달부터 순고를 올리긴 했었는데 한 달 동안은 한 명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표를 그렇게 크게 잡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차피 서울에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1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하고 애들 가르쳐본 경력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도 싸게 해서 이렇게 하나 하고 2명을 했어요. 그래서 2명을 해서 제가 지금 돈도 써놓으면서 나는 진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야겠다. 이걸로 100만 원만 벌면 반찬 값은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10개를 달성했어, 과외를. 10개면 10명인가요? 아니면? 10명이요. 와, 비결이 뭐였을까요? 제가 되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료 수업을 2시간씩을 무료 수업을 그냥 수업 진도를 쫙 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무료 수업을 진행해 줬던 부모님들은 대부분 제가 수업을 잘해서가 아니라 약간 미안하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와, 전략이 좋은데요? 미안하신 마음에 수업 그거 다음번 연결해서 그 진도를 많이 나갔으니까 다음번 우리 연결해서 또 진도를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성공했던 건 아니고요. 실패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월에는 100만 원을 달성하신 거예요? 10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목표가 이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6팀으로 시작을 해서 10팀 만들기 했는데 이게 10개가 달성이 됐던 것 같고 네네. 이때 16개를 해서 400만 원 달성하자 했는데 네. 이게 넘어서 이렇게 별표를 쳤던 것 같아요. 얘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600만 원 달성, 여기 초과 달성이라 써있네요. 600만 원 와. 초과 달성. 여기 파티룸을 6월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네. 파티룸을 6월달 계약해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목표고 이거는 뭐 동그라미 안 쳐져 있는 거는 달성을 못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만 시간표밖에 안 써있어요. 온통. 그리고 이때 8월달에 800만 원 와. 달성했대요. 800만 원 달성. 8월달, 그러니까 1월달에 시작해서 8월달에 과외 800만 원을 달성하고 그다음 9월달에 월천. 와, 100만 원 목표에서 월천이 됐네요, 9월에. 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운동, 독서, 운동 공부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특히 운동은 뭐 거의 안 돼. 뭐 처음에만 조금 열심히 하다가 제가 여기에 과외에 온통 올인을 하니까 아, 네. 여기에 집중해서 하니까 되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월 2천 목표를 했는데 이제 그다음 2천은 뭐 그렇게 달성이 되진 않았지만 파티룸에서 조금 이제 연말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과외는 아직도 계속 이 상태로 꾸준히 계속 되고 있고 이제 파티룸에서 수입이 나와서 한 1,000 이상 1,500 이렇게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아니, 23년도는 일단 성공의 해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23년도는 성공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23년도에 제가 이 목표한 파티룸도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막 정확한 자리를 찾고 제대로 된 데 찾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 목표를 제가 잡아놨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찾아다니면서 자리 찾아가지고 구한 거여가지고 파티룸 구할 때 돈이 거의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여기를 다 놔두고 가셔가지고 피아노, 탁구대 다 놔두고 가셔가지고 의자까지. 예, 그래서 진짜 잘 제가 목표한 대로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다이어트를 제외하고는 이러질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네. 원래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엉망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낙서처럼 이렇게 막 그냥 글 쓰는 게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막 이렇게 적어놓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네. 여기다가 우선 과외 시간표를 저는 과외 시간표밖에 안 적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빈칸을 남겨놔요. 네모나게 쳐놨잖아요. 네. 이 빈칸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아 여기가 빈 시간이니까 여기다가 과외를 채워 넣어야 돼 이거거든요. 제가 자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를. 그래서 중학생이 아니면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아니면 유치원생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맞는 사람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채워 놓으려다 보니까 나이 관계없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빈 시간이 다 채워져서 결국은 제가 돈을 많이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연고를 나온 게 아니어서 많이 받지 못하고 적은 금액의 과외비를 받지만 이 1,000만 원을 채우려면 사실 30명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빈자리를 다 채워야 되는데 제가 이 빈자리를 항상 이렇게 네모칸을 채워놓으면서 이 빈자리를 채워야겠다라고 맨날 목표를 이렇게 잡다 보니 이게 채워지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혹시 원래 계획을 잘 세우는 편이셨나요? 아니요. 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처음부터 목표를 세워서 한 거는 초창기 몇 번? 처음에 다른 분들이 열심히 카톡방에 올려주신 거 보고서 처음에 몇 번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근데 여기 목표는 이만큼인데 실제 이만큼. 과외 한 타임, 과외 두 타임. 저는 계획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계획을 안 좋아했어요. 계획을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제가 더 이걸 쓰다 보니까 나는 안 그래도 지금 사업에 실패, 인생이 실패해서 지금 너무 힘든데 신용불량자, 신용카드도 안 나오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것까지 맨날 지키지 못해서 이걸로도 자꾸 자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래서 안 되나 했는데 우선 내가 계획 잡고 목표하는 거는 잘 안 이뤘는데 이 큼직한 목표 100만 원 벌기, 200만 원 벌기, 300만 원 벌기 이런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는 안 세웠지만 이거 하나만을 보고 제가 뭔가 큼직큼직하게 나아가는 건 결국은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공부할 때 저는 계획표를 못 짜서 공부를 못 해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이해가 돼요. 너무 이해가 돼요. 저도 계획표를 너무 안 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큰 계획, 우선 구체적으로 큰 게 한 달 계획, 한 달에 점수 국어 몇 장, 수학 몇 장, 아니면 이번에 점수 10점? 아주 구체적으로 큰 계획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게끔 내 행동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빽빽해지지 않았는데
목표가 달성이 되고 결국 내가 이거 아니면 책 독서라도 아니면 다른 거라도 내가 뭔가를 빽빽하게 뭔가가 채워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잘하는 부분을 키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잘하는 부분으로 키워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1년 만에 느꼈어요. 이거 다 써보고 나서. 이게 저는 목표가 너무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막 써놓긴 했지만 우선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왜냐면 우리가 남편도 그때 사업을 했어서 같이 사업이 어려웠었거든요. 둘 다 같이. 이게 내가 무너지면 나보다 연약한 우리 남편도 무너질까봐 제가 가족을 생각하면서 진짜 온통 돈을 버는 일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돈을 벌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여기 유연함의 힘이 나오는 경험, 경험이 저는 정말 진짜 중요한 일이고 제가 이 과외를 하면서도 그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도 저는 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랑 시간도 안 맞는 것 같고 성향도 안 맞는 것 같고 다 안 맞는 것 같아도 저는 무조건 가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학생이 저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계속. 안 하겠다 이거죠. 저는 그 아이도 계속 갔어요. 이렇게 저 연락하고 오늘 기다렸다가 안 열어줘가지고 바깥 다시 나와 집에 오고 다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 거 몇 번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 설득해가지고 가야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 안 맞고 아니면 되게 힘든 상황이어서도 저는 그거 하나하나씩 극복해가면서 제 경험을 제 자산으로 쌓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이 과외 학생 하나하나가 되게 쉬운 과외가 아니었거든요. 다 어려운 과외였고 막 심지어 6살도 있었고 네 제가 우선 능력이 부족해서 되게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과외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목표가 뚜렷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닥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목표가 명확해서 제가 그래서 5월 달에 얼마 벌겠다 6월 달에 얼마 벌겠다 이 목표 금액을 정확하게 하니까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제가 2023년에는 유튜브에도 다른 데 한번 촬영에 나와봐야지 그것도 심지어 목표를 잡았었는데 그것까지 나온 게 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정말 말도 안 되는 목표지만 꼭 이렇게 적어보시고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씩 이루어지고 그리고 좀 늦춰지지만 그래도 결국은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번씩 다이어리에 구체적인 목표, 숫자가 들어간 목표를 반드시 크게 하나씩 잡아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글씨 엉망으로 못 쓰는 사람이 이 네모 자리에 네. 이 네모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려고 여기에 맞춰 쓰려고 너무 예뻐요. 제가 이거를 여기 제 인생에서 제일 잘 쓴 글씨예요. 와.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제가 엄청 열심히 글씨를 쓰면서 되게 흐뭇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못 버릴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너무 글씨를 잘 써가지고 이 이후에도 이렇게 글씨를 잘 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글씨 막 이렇게 날아가는 사람들은 보느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았고 제가 우선 이 다이어리를 제가 23년에 써보고 네. 그리고 24년에 다이어리 이거를 지금 3개를 썼어요. 네. 이것도 열심히 목표는 이렇게 썼어요. 이때 과외 이렇게 또 똑같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이렇게 써서 했거든요. 돈을 어떻게 조금 아껴볼까라는 것도 있었고 무거워서 가벼운 걸로 해볼까 했는데 단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 돼서 한참 뒤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이어리를 여러 권 쓰면서도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걸 앞에 1, 2, 3, 4, 5, 6, 7, 8, 9, 10이 전부 다 1년의 나의 모든 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목표, 이번 달 목표, 이번 달 목표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데 이번에 저같이 꼼꼼하지 못한 성격은 이게 띄엄띄엄 가다 보니까 이게 목표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전 그래서 이 이상의 23년 이상의 수입을 24년에 더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저 그래서 1년 동안 이거랑 물론 다이어리 모든 게 다 다이어리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저같이 완전히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이것도 모노종이 있어서 맞춰 써보려 했지만 글씨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같이 꼼꼼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오히려 더 이렇게 탁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정말 뭔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몸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더 느꼈어요. 네. 1년으로 공부했네요. 와. 다이어리 공부. 차이점을 얘기해 준 분은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쓰신 분이 좋으니까 계속 이거 쓰시잖아요. 전 이거 써서 좋았지만 어디 한번 좀 아껴볼까? 좀 가벼운 걸로 가볼까? 맨날 들고 다니면서 무거웠었어요. 가벼운 거 가볼까 했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3권이 되고 4권이 되고 네. 이게 목표 달성이 사실은 목표도 제가 사실 크게 보이지가 않네요. 얼만큼 제가 목표를 잡았는지에 대한 것도 여기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25년 선물로 드리려고요. 저희 회사에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25년은 더 대박 터지시길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오고 있는데. 그러셨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저는 이거를 우리 애들이랑 남편한테 정말 꼭 이 성공담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걸 쓰는 걸 이렇게 보면서도 도대체 너 뭘 그렇게 맨날 그렇게 끄적끄적 대고 있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돈을 벌어다 준 거였는 걸 알았으면은 자기도 써야지. 그쵸? 같이 써야죠. 같이 벌어야지. 같이 봐요. 네. 근데 진짜 유쾌함을 잃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들고 무거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이. 근데 이게 제가 집에서 있었으면은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차피 장사를 좀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이렇게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이렇게 몸에 배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요즘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그 강아지도 선생님을 평가해요. 집에 애완견이 있잖아요. 어떤 과외 선생님이 오면 강아지가 막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어떤 과외 선생님이 오면 문 밑에서 1층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막 좋아가지고 문 앞에 매달려 있대요. 그런 평가를 제가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강아지는요 어떤 과외 선생님 어떤 선생님 좋아하고요 어떤 선생님은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게 네가 좋아하는 거랑 강아지가 좋아하는 거랑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데 걔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아파트 관리 아저씨까지도 저분은 어느 분이신데 저기 웹토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웹토 갑니다. 왜요? 저 과외예요. 이렇게 저 이미지를 보시고 평가를 내리실 거 생각하면 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관리실 옆집 아주머니 시작해서 강아지까지 심지어 정말 잘 보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인상이 좋게 보이려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다녔죠. 그래서 지금도 애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얘가 아무리 100번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아이가 있지만 정말 얘가 수업 끝날 때 절대로 마지막에 웃게 하지 않은 저의 목표예요. 마지막에 꼭 오늘은 정말 이거는 좀 이해 못했지만 이거는 너무 잘했네. 이거 마지막에 애가 잘하는 걸 한번 질문해주고 마지막에 대답을 하게끔. 그래도 내가 이걸 머릿속에 기억했구나. 나 역시 오늘 그래도 배운 게 있네. 애가 스스로 또 느껴야지 애도 자존감이 올라가서 공부할 수 있는. 오늘 선생님이 내가 계속 인상 쓰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러면 다음에는 저를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첫 시작 인사와 마지막을 항상 웃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해서 대답을 하게끔. 그렇게 해서 끝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터치를 좋아해요. 머리 만져주기. 스킨십. 네, 머리 만져주기. 특히 이제 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아줌마 선생님이니까 가능할 수 있지만 이렇게 머리 만져주기 이런 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런 터치. 친밀감, 유대감이 더 생기겠네요. 네. 어떤 애들은 아줌마 쌤, 할머니 쌤 저한테 그림 그려주면서 아줌마 쌤 애들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나요? 네, 잘 그리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애들이 그림 그려주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저는 너무 애들 보면 너무 즐거워요. PDS를 좀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너무 꼼꼼하고 너무 생활관리 잘 되시는 분들은 다이소 쓰셔도 되세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계획을 잘 못 짜고 계획을 짜도 절대 한 줄 이상 지켜지지 않는 사람들
저는 이런 내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게 될 줄이야. 전 제가 1년이 지나서 지금 PDS를 펼쳐보면서 지금 다시 더 새롭게 깨달은 건데, 이렇게 나처럼 산만하고 계획을 짜보지 않고 이렇게 막 낙서만 해봤던 사람들은 우리 여기서 정말 체계적으로 매번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올리는 걸 보면서, 사실 그것도 자극이 되고, 전 사실 질투였거든요. 질투였지만 자극을 받으면서 이렇게 목표를 계속 이렇게 세워가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내가 자꾸 변화되는 게 보이니까 너무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거 목표를 내가 이번에 달성을 했다니, 이 자신감이 정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저를 만들어준, 저희 자신감을 만들어준 전부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완성이 됐으니까요. 네. 24년에는 그냥 정체였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너무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쓰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쓰면. 네. 이게 처음이라서 되게 질투하면서 쓴 거여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 쓴 거 보면 되게 질투하면서 쓴 거라서. 네. 다른 사람 너무 잘 쓰니까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셔라. 네, 부족한 사람들이 하셔서 내가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리고 잘하는 걸 빨리 개발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책 여러 가지 많이 읽는데, 제가 강인함의 힘이나 유연함의 힘을 작년 11월 12일하고 작년 11월 20일 읽었다고 날짜가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저하고 너무, 이거 좀 일찍 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먼저 읽었는데, 강인함의 힘을 먼저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 저한테 매일 힘들다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강인함의 힘을 꼭 먼저 읽으시고, 여기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발견하게 됐다라는 이 대목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너무 없었는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아,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통해 발견해. 여기 모든 게 정말 내가 완전히 알게 된 내용을 책에서 보니까, 아, 내가 이랬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았으면 내가 좀 힘든 시간이 줄었을 텐데. 너무너무너무 완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제가 애들한테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근데 너가 스스로 너 자존감 올리려고 노력하지 마. 너 진짜 잘해. 너 공부 잘해. 너 똑똑해. 예뻐. 이걸 스스로 이렇게 올려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자존감 올리는 걸 목표로 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책에도 그대로 나와요. 이건 자존감은 스스로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이거는 올리려고 그 자존감 올리는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아라.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저는 완전히 동감하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 걸 스스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자존감이 시작된다. 그걸 이해하게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겠구나. 제가 이걸 느끼면서 이거를 그대로 수업에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진짜 과외를 하면은 과학도 많이 지식을 얻겠지만, 네. 그 특유의 씩씩함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제가 이 책을 많이 읽고 이런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면서 저는 제가 배우는 걸 애들한테 그대로 가르쳐요. 네, 그래서 자존감 이런 걸 배우면 애들한테 자존감 그대로, 애들이나 나나 똑같이 힘들고 공부 힘든 거, 나 인생 사는 거 힘든 거 똑같잖아요. 똑같이 우리 같이 이겨내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못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사실은 감정의 문제거든요. 저는 감정의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감정을 잘 좀 잡아주는 게 선생님 목표인데, 역할인데, 내가 가서 애들한테 기분이 좀 나쁘게 한다거나, 선생님 얼굴 보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전 애들하고 즐겁게, 나 보면 되게 애들이 우선 공부는 하기 싫어도 그냥 선생님이 그냥 보면 즐거워지는 거, 아니면 오늘 하루 뭐 좋은 얘기, 그런 거가 애들한테 남으면 선생님이 매일매일 보고 싶을 것 같고, 그러면서 과학 지식을 하나씩 넣어주고 성적 올라가고. 저는 애들하고 그래서 숙제 안 해오면 노래 부르기, 춤추기, 저 영상 다 찍어놨거든요. 애들이 숙제 안 해오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어떤 아이는 수업 전에 기도하는 아이도 있고, 저는 아이들의 특성을 다 활용을 해서, 너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다.
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 애들한테 얘기하고 어떤 아이는 요리를 잘해서 저한테 맨날 요리를 해서 저한테 먹여줘요. 저는 고추장 담궜어요. 제육볶음 했어요. 저한테 요리 맨날 자랑해서 제가 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가 있고 춤추고 운동하는 아이가 있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성적이 다 100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너가 장점이 이거다. 넌 정말 이걸로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이것만 조금만 건드려주면 이게 공부로도 바로 연결이 되고 자존감을 찾으면서 근데 제가 자존감을 애들한테서 제가 많이 찾았어요. 애들이 그 즐거워하는 모습, 성적 나와서 엄청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애들이 정말 너무 신기하게 잘하는 게 꼭 하나씩 있어요. 선생님들의 역할이나 부모님 역할이나 애들이 자존감을 너가 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전에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먼저 할 수 있게끔 자존감 올려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매일 문자가 하루에 한두 개는 와요. 문자가 제가 여기도 블로그를 많이 만들기, 3,000 만들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달성을 했거든요. 네. 블로그 만들기 목표 달성해서 지금 블로그가 4,500명 거의 다 찼는데 블로그를 열심히 쓰진 않았는데 제가 이웃이랑 글쓰기 가끔씩 하면서 그래도 블로그 이웃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기서 많이 와주셔요. 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자살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댓글을 달아드리고 전화도 연락도 해보기도 하고 문자도 남겨드리고 이제 그런 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엄청 힘든 시기고 지금 제가 사업을 해봐서 알잖아요. 사업이 지금 작년 올해 지금 대출을 많이 풀어줬었기 때문에 다 아마 힘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 갚느라고 엄청 힘드실 거라서 제가 채무통합으로 지금 빚을 10억을 없앤 게 아니라 잠깐 이렇게 연기를 시켜놓은 거라서 그런 채무통합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조금 현재 상황에서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예전에 경험을 바탕으로 직업을 찾아가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혹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문자를 막 남겨드리는데 정말 엄청 좌절한 문자, 정말 당장 인생 내일이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문자가 일주일에 한 2-3개는 오는 것 같아요. 그 글로. 그래서 빨리 어른이고 애고 빨리 정말 힘을 내셔서 자기 자리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 돈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음적으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연함의 힘은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래서 이것도 너무 경험을 통해서 지금 능력을 키우는 건데 경험을 한 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에서 뭐 하나라도 배우려고 반드시 이끌어내라.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느 집을 다 가든지 무조건 가가지고 여기서는 문을 안 열어줘도 내가 여기서 뭘 배워갈 수 있겠구나. 처음에 남편이 그 무서운 집 가지 말라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빌라였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계속 매일매일 가서 내가 앞에서 서 있으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서운데 바깥에서 다 무서우니까 혹시 납치될지 모르니까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그렇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리고 병원 나는 아이들 겪으면서 학교에서 문제아들 뭐 이런 아이들 겪으면서 제가 이거 하나에서 되게 뭔가 하나씩 얻어가자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경험에서 꼭 하나씩은 얻어가자. 제가 여기서 유연함의 힘에서 그걸 배워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한 40명, 50명 아이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한 명 한 명한테 다 모든 걸 다 하나씩 이끌어내보고 제가 배웠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강인함, 이걸 먼저 힘드신 분들이 이걸 먼저 읽으시고 자기 자존감을 먼저 깨우친 다음에 이걸 경험으로 빨리 끌어내셔라. 저는 여기서 우선은 아이들한테 바로 적용이 내가 어떻게 찾아내줄까? 너 공부 잘해, 너 똑똑해, 이뻐. 이 칭찬이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 느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차피 애들이 또 잘 돼야 또 제 자존감 또 올라가는 거고. 맞아요. 예.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네. 책을 또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을 어렸을 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힘들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이 될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같이 힘드신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돌파구를 찾으려고 어떠거든지 빨리. 그래서 저도 이때도 그때 한참 없을 때 굉장히 힘들 때도 막 부동산 수업 듣고 돈 들여서 지금은 아예 돈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아예 수업을 못 들으니까 오히려 책으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돈이 조금이라도 몇백만 원도 있으면 그걸 전부 다 사기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되게 처음에 좀 사기당했어요. 저 파티룸 차릴 때 그 블로그에 상해 노출해준다고 그래갖고 200 몇십만 원을 줬는데 결국 사기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돈이 아예 지금 없은 이유엔 사기당할 이유가 없어서 맘 편히 책만 보니까 책에 더 시간은 걸리지만 정답은 확실한 거. 네, 그래서 사기 힘드신 분일수록 더 진짜 더 사기 많이 당하고 그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그렇네요. 네, 저한테까지도 막 블로그에 문자 남기시고 할 정도면 다른 분이 얼마나 더 사기치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네, 강인함의 힘을 읽으시라고. 네. 힘드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 약간 생활비나 식대 이런 거에서도 많이 아끼시나요? 네. 지금 우선은 신용카드가 하나도 아직도 없어요. 신용카드를 아직 신용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으니까 기후사랑카드, 그 교통카드 하나, 그 다음 나머지는 네, 통장도 사실 잘 못 써요. 왜냐하면 통장도 자꾸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카카오페이만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다 옮겨놓고 해가지고 거기서만 쓰는데 돈을 별로 쓰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염색약 3,000원짜리 사가지고 염색하고, 네. 주로 요리를 해서 드시나요? 요리는 남편이 잘해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하거든요. 살림은 정말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애들 밥 차려주고 제가 맨날 밤 늦게 들어오니까 밥 차려주고 그렇게 하고 둘이 되게 같이 힘들어서 정말 같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걸 다이어리 쓰면서 가족에 대한 얘기 썼잖아요. 그 가족이 끈끈하게 우리가 같이 그래도 같이 힘든 걸 다 겪어보자, 이겨내가 보자 했던 게 너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이 남편이 밥하고 전 돈 벌고 영상에서도 배웠거든요. 남편분이랑 같이 막 여기 청소하고 청소하는 거요. 청소는 여기 다 항상 남편이 해주고 남편도 사업을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많이 어렵긴 해요. 남편분은 그때 힘드셨을 때 빚이 생기고 이랬을 때 어떠셨어요? 어떤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굳건히 설 수 있었어요. 자꾸 나만 없어지면 자꾸 죽으면 빚이 해결될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들어 다니기도 하고 오히려 파트룸이 있을 때는 바깥에 안 나가고 여기 앉아 있어서 찾기가 좋아서 전 좋았다니까요. 여기 와서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예, 그리고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출근 뭐 안 하고 집 안에서 하루 종일 며칠 막 굶고 누워 있는 거는 기본이었고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 힘들어 하시는 분이 무기력하게 어느 정도까지 저렇게 그냥 다 놀 수 있는가, 저렇게 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꼭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딱 강인함의 힘이라든지 이렇게 책을 딱 볼 수 있는 그 정도 의지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남편 책 한 번 안 봤어요. 내가 보라고 해도 안 봐요. 그런 조차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남편이 오히려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깥 나오면서 돌아다니면서 더 열심히 벌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요? 지금은 이제 좀 나아졌죠. 오히려 여기 청소하고 이러면서 더 활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다 애들 잘 챙겨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또 돈을 벌 수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또 혼자서 막 나가면 뒤에서 이렇게 다시 잡아주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억지로 끌려오기도 하고 지금은 저한테 이렇게 좀 끌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또 우리가 가족이 그래도 잘 흩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누군가가 힘들 때 잘 힘이 돼주시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막 아이들도 이렇게 집안 사정을 좀 아나요? 모를 수가 없는 게 그 감을- 압류딱지 맨날 무채부가 와서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매일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요. 그 우편물이 와 있고 그리고 카드회사를 와서 문을 두드려요. 카드회사 아침마다 문을 특히 아침에 사람 다 있을 때 와가지고 두드려 쿵쿵쿵 김혜원 씨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르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그거를 한참 동안 겪고 신용불량을 지나려면 엄청난 멘탈이어야 돼요. 얼마나 힘드실까 진짜 나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게 너무 당연하다. 왜냐면 너무 쪼여오니까요. 네. 근데 이것도 방법이 지금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워주는 부분이 있어서
꼭 알아보시라고. 특히 사업자들은 사업자에 통해서 사업자가 있으시면 지금 세무통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라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 네 멘탈을 이겨내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솔직히 이제 어떤 학생과 어떤 어머님들이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이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른 것 막 겪어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쓰기는 부동산 20채 100억 벌기 막 이런 게 써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 욕심이 그렇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버는 족족 다 나가고 이자로 나가고 쌓이지는 않긴 한데 우선 버는 게 즐겁고 자꾸 목표한 대로 그만큼 올라가고 해서 하는 게 즐겁긴 한데 이렇게 돈을 나중에 많이 쌓아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에 대한 건 아직 제가 그릇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을 이 목표 내가 이거를 돈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그럼 약간 네. 과정을 즐기는. 네, 지금은 딱 과정을 즐기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배급 부자 목표이긴 한데 이게 제가 돈이 목표가 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좀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사회 공유를 하면 살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어떻게 고민을 해야지 이걸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통장에 쌓아놓고 살까라는 고민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들었어요. 목표에 대한 고민을 이거 2025년도 거 쓰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목표는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또 한번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릇을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부끄럽네요. 100억 벌기 막 이런 게 갑자기 되게 부끄러워요. 아니요, 대단한 목표죠. 아니 부끄러워지네요. 너무 허무맹랑한. 네 빚이나 갚아라 10억이나 막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네.